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9월 18일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미혜 조합원입니다. 어제 칠레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칠레에서 8.3 강진이 발생해서 10여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칠레가 그동안 6번째 지진을 맞이했는데 이번에 그동안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을 해서 발빠른 대응이 참사를 막았다는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올해 분단 70년입니다. 분단의 또 다른 아픔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뉴스투데이에서는 탈북자 2분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지역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의 박은정 조합원 연결하겠습니다. 박은정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연이를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아직 학교 안 갔죠? 괜찮은데. 지금 이제 준비 중일 것 같아요, 지연이는. 네. 지금 이제 깨워야 되는데 제가 일을 끝내고 깨울 시간이라고. 예, 오늘도 이렇게 분주한 아침인데 정말 전화 응해주셔서 또 날씨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부산 날씨 들어볼까요? 네, 부산 지금 날씨는 완연한 이제 가을 날씨처럼 이렇게 느껴지면서 지금 오전 기온은 19도 정도 되고 최고 기온 낮에는 25도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제보다는 살짝 조금 더울 수 있는 날씨로 보여지고요. 아래에 비가 오고 나서 조금 추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낮 기온 같은 경우에 점점 조금씩 올라가서 그냥 활동하기가 참 이게 편한, 이게 즐거운 가을 날씨, 완연한 가을 날씨로 느껴집니다. 네. 부산은, 살기 좋은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꼽아요. 살기 좋다 할 때는 이제, 아주 소비하면서 놀기가 좋다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네. 아니,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하니까, 사실은 이제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겨울에 사실은 난방비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드는데 부산은 아무래도 온도가 따뜻하니까 겨울 나기가 좋아서 우리 조금 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좀 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기후가 아주 추운 기후에 비하면 그죠. 그냥 요즘은 온난화 기후 때문에 그런지 겨울이 진짜 정말 추운 날씨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눈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힘들 정도로 요즘 갈수록 그렇지만 서민들한테는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좋은 점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부산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이들한테는 즐거움의 도시, 놀기 좋은 해운대와 그 밖에 또 부산 국제영화제가 또 10월 1일 개막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산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소비의 도시, 뭐 어떤 놀기 좋은 도시, 또 그런 부분에서 젊은 층들한테 인기고, 또 이제 조금 추위를 타시는 우리 그 조금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날씨가 따뜻한 도시. 네, 이래저래 부산이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아유, 살기 좋다. 네, 살기 좋은 걸 제가 느끼고 살겠습니다. 그런 거 모르시죠? 원래 네,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본인이 살고 있는 도시가 얼마나 좋은 도시라는 거를 잘 모르실 거예요. 네. 혹시 서울만 갔다 와봐도 좋은 건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네. 혹시 박은정 조합원님은 어디 다른 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있나요? 다른 도시. 크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제주도? 제주도. 네네. 네. 제주도 정도? 네. 제주도는 누구나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긴 한데, 네. 제주도는 이제 워낙 경비가 많이 드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쉬운 대로 이제 부산을 사실은 많이 가잖아요. 네. 열차 타고 갈 수도 있고, 승용차로나 아니면 고속버스로 갈 수도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경부상원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네. 경부상원이 짧으니까. 네. 다른 그 교통편 때문에 사람들이 오기 쉽다라는 거, 그지? 그것 때문이라도 부산이 더 발달된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부산 홍보 방송을 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까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국제영화제에 참여해서 영화를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부산에 사니까 영화제 이제 개막식 같은 거라든지 초창기 그죠, 그때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갔던 기억도 있고 소위 말하는 영화 배우라든지 많이 볼 것 같아요. 감독님, 그런 분들 그러니까 직접 가야 되죠. 그러니까 개막식이나 폐막식 때 많이 오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남자 배우 혹시 보고 정말 기억에 남는다 이런 배우 혹시 있으신가요? 하도 점같이 너무 멀리서 봤기 때문에. 점처럼? 정우성. 네, 어쨌든 아우라가 막 이렇게 붙이면서. 아우라가. 소위 말하는 영화배우라고, 그죠? TV 보는 거하고 신문 보는 거 조금 다르죠. 네. 기억에 남는 거는 국제영화제 야외에서 이렇게 보통은 많이 하니까. 저희도 이제 수영 요트 경기장을 개조해가지고 이제 영화제 위주로 만들 수 있는 야외 특설 이제 개막식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렇게 영화를 야외에서 보면서 이렇게 영화제도 행사도 같이 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진짜 축제장 같은 느낌이 분명히 나죠. 네. 부산이 국제영화제로 인해서 상당히 국제적인 도시로 위상을 또 높였고, 또 많은 분들이 찾는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다이빙벨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됐죠. 보셨나요? 다이빙 덕분에. 다이빙벨, 저는 이제 영화제에서는 바로 못 보고, 영화관 안에 이제 들어가서, 저희도 이제 따로 봤었죠. 그러니까 시민 참여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봤습니다. 저희 국민TV하고 부산 미협에서 지역에 있는 다른 시민단체랑 같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봤었죠. 다이빙벨은. 네네.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지역협의회에서 다이빙벨 해외판을 많이 상영을 하고 단체 관람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보면서 정말 말이 필요 없고 그냥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던데 어떠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냥 답답하죠. 내용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봐왔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SNS 통화 같은 그죠. 저희들은 다 이렇게 관심 갖고 본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확장성 있게 사람들한테 알려낼 수 있을까? 그럼 매체에서 이제 영화로 회전해 주신 데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죠. 보면서도 이거는 기분이고 슬프죠. 그냥 슬프고. 그러니까 다이빙벨 답답하고.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다이빙벨이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상호 기자가 직접 찍어서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이제
구조를 하고 하시기 네. 위해서 이제 가셨는데 그 대표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누구였죠? 대표님, 예. 그 다이빙벨. 대표님? 예. 저기 아. 그 누구죠? 배우 그 배우분 그 남편이잖아요. 네, 송옥숙님. 네, 송옥숙님 씨랑 남편이시잖아요. 네네. 네. 저도 기억이 잘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깜빡깜빡해요, 저희가. 네. 네네. 그분이 정말 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1억이라는 5천 돈을 송옥수 그 배우께서 해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부인께서. 네. 그렇게 오는 진정성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이 찡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사람은, 네. 또 이사훈 기자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요 기록하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 참 또 우리가 미디어 협동조합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도 그렇게 그죠 노력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역협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상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뭐 세월호 관련 얘기하면 참 마음이 착잡해지긴 하는데 저희들도 그 부산 그 협의회 이제 조합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시민요 단체 분들하고 같이 공조해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는 예전에는 뭐 일주일에 몇 번도 하긴 했는데 지금도 뭐 끊임없이 그냥 이 서명전하고 선전전 해가지고 같이 저희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협의회 조합원님들하고 그 다이빙벨 때문에 아까 방금 뭐 말씀해 주신 이제 국제영화제 그 상영을 갖다가 이제 하겠다는 그게 결국엔 영화제 주최 측에서 허가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올렸잖아요. 상영자 올렸는데 그 올린과 동시에 그 이후로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저희들 부산 국제영화제니까 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특히 이제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준 상태니까 우리 저기 서병수 부산시장님께서 훌륭하신 분이시다 보니 그냥 두지를 못하시고 그냥 두지를 못하시고 바로 이제 국제영화제를 갖다가 이제 압박을 해 들어가면서 지원도 끊는다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게 권력의 힘이라는 게 참 모든 곳에 곳곳에 다 이렇게 다 들어가고 이래 하니까 안타깝고 화가 막 그러더라고요. 다이빙벨 이종인 알파의 맞습니다. 이종인 대표님이시네요. 이종인 대표님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정말 금방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참 표현의 자유가 점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안타까워요. 네네. 지난번에 이어서 날씨 특파원으로 2번 출연을 하셨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지연이 학교 보내기 전에,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이미혜 조합원님 방송이 오늘 마지막 날 맞습니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밝히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날 이게 저를 갖다가 인터뷰를 이렇게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른 말씀 드릴 건 없고 아까 말씀하셨다나 저희들 방송이 언론사로서 저희들 모여 주신 여러분들이 결국 한 마음이기 때문에 초심을 생각하고 같이 좀 화합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 약간 아직까지도 그죠 약간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서로 이제 손 맞잡고 같이 가주시려고 애써주시는 여러 조합원님들 진심으로 다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사실은 아침 일찍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이렇게 정말 재능 기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부산에 가면 꼭 찾아뵙고 우리 지연이 정말 좋아하는 거 대접을 하겠다고 꼭 얘기를 해주세요. 오시면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박은정 조합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에 사시는 박은정 조합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FRB가 글로벌 경제 약화 우려로 인해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FRB는 성명을 통해 최근 나타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전개 상황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조만간 물가 상승을 더욱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금리 동결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는 리스크로부터 거의 안정적인 상태지만 외국의 전개 상황은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FRB는 연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입장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오늘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전반부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승리 건배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치검열 논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 장관의 총선 승리 건배사에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재차 총공세를 벼르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치검열 논란이 국감장을 달굴 전망입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권이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동원해 창작자들을 회유 협박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문예위 관계자들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오늘부터 회의를 열고 지역구 의원수 결정을 시도합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오늘과 내일 지역선거구 수 결정과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한 마라톤 전체 회의를 엽니다. 지역구 간 인구 규모가 2대1 이상의 편차가 나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역구를 획정하는 작업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지역구는 246석이고 비례대표는 54석으로 만약 국회가 정원을 300석으로 유지키로 결정할 경우 지역구 수가 감소하는 만큼 비례대표는 늘어나게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창당 6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민주 60을 슬로건으로 기념식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당 혁신안이 지난 16일 비주류의 반발 속에 중앙위원회를 통과했고 문재인 대표에 대한 재신임 파동 등으로 당 내홍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당 화합을 위한 행사의 취지가 다소 희석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외 정당인 민주당은 민주당 창당 60주년인 오늘 당 전권을 위임하는 새로운 시작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인 야권 재편 행보에 나섰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야권 재편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 당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정권 수임기구인 위원회 발족을 결의하고 김민석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의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민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지난 5년간 각종 선거에서 입후보하지 못했지만 지난달 복권됐습니다. 한편 새정치연합도 오늘 당의 전신인 민주당과 관련해 창당 60주년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 누가 적통이냐를 놓고 양당 간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회가 12만 명의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분배안을 승인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긴급 표결에서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제안한 난민 수용안을 찬성 372표, 반대 124표, 기권 54표로 승인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긴급내무 법무장관 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할당제 합의에 실패한 데 대해 반대를 표명한 동유럽 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유럽연합은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이번 난민 분배안에 반대를 표명해서 분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인터넷 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2시간 30분 동안은 취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 달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지연 이체 제도를 전자자금 이체가 가능한 모든 금융기관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텔레뱅킹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금을 할 수 있는 모든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등에 적용됩니다. 차고 송금과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한 목적이며 금액 제한은 없으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 적용됩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전 해상과 동해 전 해상,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조합원 인터뷰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름보다 닉네임을 말씀드리는 게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블랙사탄 정진국 조합원님 연결하겠습니다. 정진국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른 시간 전화 인터뷰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네. 지금 블랙사탄이라고 제가 닉네임을 말씀드렸는데 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의미 같은 건 없고,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근데 블랙 사탄이라서, 예. 왜 사탄인가요? 말썽을 많이 부리셨나 봐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구장이라서, 블랙 사탄. 우리 태극 전사들 붉은 악마하고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거와 좀 거리가 멀고요. 거리가 멀어요? 예. 굉장히 멀죠. 멀고 그냥 좀 말썽을 좀 많이 피우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이 말을 쓰시는 거 보니까 이 별명이 싫지는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 아이디나 닉네임이나 그런 것들이 좀 익숙치 않고 별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던 건데 처음에 이제 국민TV 가입할 때 전화로 전화 가입을 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닉네임을 어떤 걸로 사용하시겠습니까 하길래 막상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떠오르는 게 이제 블랙사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그걸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임팩트가 있어요. 한번 들으면 잃어버리지 않는데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은 언제 가입하셨어요? 작년 3월인가 2월인가 가입을 했던 것 같아요. 2014년도 2, 3월쯤에 네, 가입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가입하게 된 동기는 이제 방송은 이제 계속 듣고 있다가 그때 이제 서영서 이사장님이 진행하는 방송을 듣는데 갑자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가입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바로 전화를 돌렸죠. 전화 돌리고. 은행 CD기 찾아갖고 바로 출자금 납부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역협의 일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 남양주에 사시는데. 어떻게 북부 지역, 경기도 북부 지역 협의회인가요? 지역 협의회는 경기 남동부에 들어갑니다. 남동부 협의회. 그러면 원래 정식으로 따지면은 여기가 경기 북부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막상 가입을 하고 보니까 그 전에 이제 하셨던 분들이 지역을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경기 남동부 소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지금 그러면은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으실 텐데 최근에 어떤 모임을 가지셨습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 남동부 같은 경우는 각 지회들이 있거든요. 예, 성남지회, 용인지회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이제 한강 이북 쪽에는 네. 항상 그 북쪽에는 그 가평, 구리, 남양주, 양평이 하나의 어떤 생활권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하나의 생활권 속에서 통합지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저희들이 모임을 통보를 할 때는 네. 가평, 남양주, 양평, 구리. 예, 구리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발송을 하죠. 그런데 네. 지역이 원체 넓다 보니까 네. 사실상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네. 2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하고 네. 중간중간에 이제 각 지역들로 번개 모임을 이렇게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9월에는 정기 모임을 안 갖고 10월에 이제 갖겠네요. 예, 그렇죠. 9월에는 이미 번개 모임을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평구리, 양평, 남양주 분들이 이제 지회를 결성해서 예, 이제 예. 자주 번개 모임하고 정기 모임 하시는데 예, 예. 그럼 우리 정진국 조합원님이 뭐 대표를 맡고 계신 건가요? 예, 제가 지금 지회장을 맡고 있는데 네. 제가 원래 그렇게 사람을 잘 이렇게 통솔하고 그런 사이를 못 했는데 네. 처음에 이제 누군가 할 사람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낯선 사람 없길래 이제 그것도 그냥 제가 쉽게 얘기하면 제가 할게요 이렇게 손들어서 하는 식으로. 네. 제가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아, 지회장님이시네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조합원님 말씀하시는데 가평, 구리, 양평, 남양주 다들 휴양지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떠나고 싶을 때 가서 힐링받고 오는 도시 가평, 구리, 네. 양평, 남양주에 지금 살고 계신데 네, 하시는 일이 좀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특별할 것까지는 없고 네. 그냥 보안업체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가끔 요즘 보면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무인경비라고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요즘 점포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점포나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다 보면은 네. 사실 좀도둑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미리 이제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네. 예, 그래서 그런 보안업체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네. 지금 말 자꾸 혼나가네요. 아니,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아니, 입을 보완하면 안 됩니다. 예, 입은 보완을 푸시고 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안업체에 이제 다니고 계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예. 이제 제가 카카오톡을 보니까 예. 저희 국민TV 보안업체 회사하고 똑같아요. 국민TV에 설치되어 있는? 네네, 설치되어 있는. 맞습니다. 맞죠? 예.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게, 예. 방송 마치고 이제 여기 온에어 지하 1층에 갔는데, 예. 막 문은 열려 있는데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소리가 나냐, 우리 이제 예. 카페지기한테 물었더니, 이게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소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나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보안 세팅이 걸어져 있는 상황에서. 네. 입장을 하게 되면 이제 보안 해제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네. 아마 그때 진행자님께서는 보안 카드 키가 없으셨을 거예요. 아니, 저 말고 카페지기가 이제 저가 갖고 있는 보안 카드 말고 또 카페에는 이제 돈이나 뭐 중요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따로 시스템 있는 카드가 있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한 거예요? 예, 그렇죠. 거기에 맞는 보안 카드를 가지고 해제를 하셨어야 되는데. 네. 보안 카드라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네. 세트와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 그 권한을 부여한 카드가 없었거나 아니면은 그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단 침입을 하셨던 거예요. 무단으로 이렇게 들어가셨던 거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잃어버리고 예. 갑자기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출근사한테 그런 일이 많아요. 네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에피소드를?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보안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는 거기 앞에 보면 어떤 회사든지 콜센터 번호가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숫자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앞에. 네.
그러니까 예를 제가 다니는 회사 같으면 제가 다니는 회사 스티커가 있을 것이고요. 네.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때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막 급하다고 들어가시면 안 되니까 네. 먼저 거기에 그 콜센터에다가 상호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이다. 그러면 그 출동 담당자가 바로 출동을 해주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마음이 급하시거나 그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시는 그러니까 외부자들 거기서 근무하지 않는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는 그냥 무작정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는 혹시라도 들어가시고 막 비상벨을 사이렌 울리고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오시면 돼요. 네. 바깥으로 나오신 상태에서 다시 그 콜센터에다가 전화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방법을 하면 되는데 사실 막 사이렌이 막 울리고 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네네. 예. 근데 사이렌을 안에서 움직일수록 또 소리는 계속 납니다. 아, 오히려 그냥 멀리 떨어져서. 예, 바깥으로 나오셔야 돼요. 네, 전화를. 예를 들면 그 센서가. 네. 보안 카드가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센서들이 각 그 중간중간에 하나씩 있거든요. 네. 뭐 움직일 때마다 그 센서에 계속 감지가 돼가지고 사이렌이 계속 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제 사이렌이 울리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예. 주변 사람들이 내 집인데 나를 도둑으로 오인할까봐. 아. 네, 그게 사실은 조금 더 두려운 거잖아요. 아, 이제 실제로. 네. 그렇게 그런 것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막상 현장에 도착하면은 저희들이 신원 파악 다 하고 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쪽에 어떤 그 책임자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카페 같으면 카페. 네. 미협이면 미협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비상 연락망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그분들께 이제 미리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런 분이 지금 안에 들어오셨는데. 네. 여기 관계자분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신원 확인하고. 네. 그냥 다시 해제하고 이제 다시 나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사이렌이 울릴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팁을 알려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업무 수행 중에 뭐 마네킹 때문에 겪었던 에피소드가 있다고요. 아, 그 마네킹은 뭐냐면 이제 저희들이 특히 이제 남양주 가평구리 이쪽에 보면은 창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에 아무래도 건물세가 좀 건물값 세가 싸서 그런지. 네. 사무소는 서울에 있으면서 물건을 보관할 장소를 구리나 남양주에다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장이 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창고 같은 경우는 도심 지역이 아닌 외곽 지역이 있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가로등 같은 것도 없습니다. 네. 가로등 같은 것도 없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신호가 오작동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출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창고에 딱 들어가는 순간 네. 여기가 마네킹 창고구나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냥 늘상 여기 신호가 걸렸으니까 출동을 하는구나라고 딱 갔는데 네. 막상 딱 들어가서 불을 딱 켜는 순간 네. 눈에 띄는 게 이제 그 마네킹들이 딱 서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놀라는 거죠. 네, 요즘 놀래가지고 섬세하게 잘 만들어요. 예? 마네킹을 섬세하게 잘 만들어서. 예, 꼭 그런 것도 이제 섬세하게 잘 만들기보다는 그 창고의 분위기가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저도 낮에 가는데 실제로 낮에를 한번 가봤는데 낮에 가본 상태에서 섬뜩함을 좀 느꼈거든요. 낮에도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낮에도 낮에도 놀라는데 밤에는 더 놀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도망왔다는 저희 그 직원 얘기 들어본 적도 있고. 네. 이제 또 하나는 그것도 어떤 귀신과 약간의 어떤 그런 비슷한 건데. 네. 그 창고에 셔터를 이렇게 올리고. 예. 불빛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조그만 손전등이 있거든요. 네. 그 손전등을 입에다 물고 보통 이렇게 두 손으로 셔터를 이렇게 올리게, 보통 그 셔터를 올리고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셔터 바로 앞에 유리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 유리문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기절을 하는 거죠. 왜요? 자, 입에다가 네. 그 손전등을 묻은 상태에서 네. 셔터를 딱 올리면 바로 앞에 유리가 있으니까 네. 반사가 되고 자기 얼굴이 귀신처럼 보여가지고 실제로 이건 저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딱 본 순간 그냥 그게 이제 귀신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절을 해가지고 내가 나를 보고 놀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그 상황실에서는 긴급하게 옆에 있는 차량 출동을 해서 가서 보니까 네. 기운 요청을 해서 가서 보니까 네.
이제 거기서 기절을 했다라고 뭐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보안에 문제가 있어서 보안업체 직원을 불렀는데 그 직원은 다 그 당신의 또 모습을 보고 실신을 해서 또 다른 보안업체 직원이 와서 그 상황을 저희 직원이 가가지고 네. 그 상황을 정리해주는 그런 정말 웃지 못할 황당한 또 일도 있었네요. 예. 네. 아, 네. 하여튼 뭐 저희는 이렇게 뭐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은 좀 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정진군 조합원님처럼 그 실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약간은 좀 슬프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또 이런 그 뭐 마네킹 관련된 창고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뭐 어디든지 가야 되잖아요. 보안업체 분들은. 특히 그리고 이제 사실 중요한 곳에 뭐 좀 아주 재물이 많은 곳에 이런 데 가셔야 되니까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이제 가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보안업체 있다 보면 뭐 도둑들하고 이렇게 많이 부딪히고 싸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 네. 이제 간혹 이제 붙었을 때는 좀 몸에 부상이 좀 많이 따르기도 하죠. 부상이요? 예, 부상이요. 네, 혹시 다치신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고. 네. 어떤 사고가 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전국에서 사건 사고 데이터 취합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유를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내용도 있어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런 건 어쨌든 그런 게 간혹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도 그게 많지는 않고요. 네.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 진입을 했다가 사이렌 울리고 하면은 시청파고 거의 다 도망갑니다. 네, 소리 때문에요. 예. 아무튼 사람이 긴장하게 되죠. 그러면은 내가 무슨 훔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사이렌을 울리고 그러면 사람은 그 어떤 침입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긴장하고 놀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들이 직접 가서 싸워서 그 밤손님을 제압하고 그런 것보다는 사실상 사전을 예방하는 의미가 더 큰 것 같고요. 네. 막상 들어온다 할지라도 사이렌이라든가 경광등을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면서 빨리 도망가라고 미리 이렇게 하는 거죠.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후배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막상 침입자가 오면은 무조건 맞붙어 싸우지 말아라. 차라리 호루라고 부르던가. 호루라기를 부르던가. 호루라기를 부르던가 해가지고 차라리 도망보내라. 도망가게끔 유도를 해라. 경고 소리를 내라. 직접 부닥치지 말고. 예. 네, 중요한 팁이네요. 네. 그리고 지금 보안 계약 업체 체결할 때 뭐 좀 주의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간혹 이제 언론에서 뉴스 같은 경우에 못 믿을 보안업체 해가지고 처음에 가입을 할 때는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막상 사고가 나면 보상을 안 해준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좀 매도 비슷한 걸 이렇게 할 때는 참 속상할 때도 있거든요. 네. 제가 이 업종에서 일을 해서 그러는지. 네. 근데 처음에 가입하실 때 보통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그냥 설치를 해줘. 무조건 다 믿으니까. 네. 그래서 사장님 잠깐만 이거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뭐 뻔한 거 아니에요? 보상만 제대로 해주면 되지. 근데 저희들이 사실 어떤 신호가 발생이 되고 신호가 발생이 되면은 사실 119단에 출동을 해서 제압하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실적으로요. 네. 그러면은 그걸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물건을 도난을 당하게 되면은 2차적으로 이제 보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처음 가입하실 때 보면은 저희들이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도 잘 안 들으려고 하셔. 네. 그러면서 쉽게 얘기하면은 그 상품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내가 이만큼 보상을 받고 싶으면은 월 사용료를 월 용역료를 얼마큼 더 내야 되고. 네. 근데 보통 사장님들께서는 이제 그분들이 내시는 비용 때문에. 네. 그런 건 잘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저희들이 잡아줄 줄만 알고. 네. 그러니까 보험하고 똑같은 거네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처음에 탔을 때. 국가에서 강제로 들으라고 하는 게 뭡니까? 책임보험이죠? 예. 근데 책임보험은 사고가 딱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보상이 되느니 안 되느니 너의 과실 나의 과실 따져가면서 예. 100% 손해를 보상을 안 해주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그 종합보험을 들게 되면은 일단 보상 100% 다 나오죠. 네. 그런 것처럼 저희들 똑같거든요. 저희들도요. 네. 그래 계약서에 자세히 보면은 회사마다 그 종합보험에 대한 용어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네. 저희 또한 책임보험이 있고 종합보험이 있어요.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가 돼 있어요. 네. 근데 보통의 사장님들께서는 거래처 사장님들께서는 그냥 그 책임보험에 대한 뭐 몇 억까지 된다더라 그것만 생각을 하시고 종합보험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월 사용률이 조금 부담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네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어차피 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출동 보완이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는 측면이 있으니까 네. 만약에 또 대비해서 보험도 좀 꼼꼼히 챙겨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꼼꼼히 챙겨보는 게 네, 정말 중요한 그리고 것 같습니다. 잘 모르면은 영업사원들한테 물어보시면 되는데 네. 잘 안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 들 때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아예 알아서 해줘. 뭐 암 걸리면 얼마 나와?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근데 하지만은 제가 이쪽 업종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아는 지인들이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면 저는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제가 이제 아는 분야가 이쪽이니까. 네. 예, 그런 것처럼 영업사원들이 어차피 우리 조합원님들이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네. 주위에 아마 저 같은 이쪽 업종에 있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영업사원들한테 먼저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 영업사원들이 최소한 거짓말은 안 하거든요. 네. 예,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그런 습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꼼꼼히 물어보고 전문가인 그 영업하시는 분한테 꼭 질문을 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가입을 해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마지막으로 그 일을 하시면서 그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점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 미업에 바라는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텐데 저희가 한 30초 정도 시간이 남지 않아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근데 어차피 제 일로 시작을 했으니까 제 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간혹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둑하고 그런 거보다는 실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애를 먹는 게 교통사고거든요. 교통사고요? 교통사고. 자, 예를 들어서 아침 같은 경우는 뭐 키를 안 가져온다라든가 보안카드를 안 가져온다라든가 여러 가지 일로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다그쳐요. 저희들한테 빨리 오라고. 네,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도 카페에서 빨리 오라고 그랬더니. 네, 그럼 저희들이 이제 사이렌을 켜고 막 출동을 하는데. 네. 최근에도 안타깝게 저희 지역에 제가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저희 직원이 한 명 또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사망하신 분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들한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정말 젊은 친구들이 그런 사건 사고가 접수될 때마다 저희들은 좀 마음이 아프죠. 네. 그 상황이 그림이 그려지니까요. 고객들은 무조건 막 빨리 와라. 네. 그러다 보면 젊은 친구들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들 중에서 혹시 보안 업체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네. 무조건 다그쳐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좀 바람의 말을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네요. 네, 저희가 전혀 몰랐던 그런 사항이네요. 그러니까 보안업체 분들을 그 말씀을 하시되 우리 뭐 고질병이죠. 빨리빨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안전하게 천천히 오세요. 뭐 천천히라는 말씀 안 하더라도 안전하게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어요. 일단은 막 다그치게 되면 상대방도 다급해지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이라도 좀 이렇게 천천히 오셔도 돼요. 이 한마디만 해주면 그래도 빨리 오라는 걸로 다 이해를 하니까요. 네, 정말. 그렇게 좀 앞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네. 오늘 이렇게 예정 시간보다 시간을 좀 많이 넘긴 게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네. 오늘 이렇게 이른 시간 또 바쁘신 시간인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양주 정진국 조합원이었습니다. 네. 조합원 인터뷰에 이어서 오늘은 직접 스튜디오까지 나오셨습니다. 저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저를 조국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최초로 28,000
분의 탈북자 중에서 조선 북한을 내 조국이라고 말씀하신 아주 용기 있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그분의 성함은 김련희 씨입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는데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정말 그 대구에 사신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이 방송 때문에 일부러 오신 거죠? 그렇죠. 마음도 두근거리고요. 저 생각도 많아지고 어젯밤엔 정말 잠을 좀 설친 것 같아요. 네, 네. 조국이 어디시라고요? 그거는 당연히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네. 나를 태어나게 해준 땅이며, 그것은 나의 부모님과 내가 낳은 자식이 살고 있는 것, 그게 나의 제국이 아닐까. 그곳이, 네. 북한 어디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에서 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양시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서울특별시. 그렇겠죠. 네. 네, 평양시도 아마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평양특별시 네. 무슨 구예요? 네, 중구역, 격오동 여기서 살았습니다. 중구역. 우리는 네. 중구역, 덩변구역, 대동강구역 뭐 이렇게 구역이 네. 분할이 돼요. 네. 그래서 평양시에서도 가장 중심이 아마 중구역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강남, 서울로 말하자면 강남 땅이라고 봐도 되나요? 무방하나요? 그렇겠죠. 네.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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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말 조금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그 탈북이라 그러면은 본인이 원해서 남한에 왔을 텐데 왜 북한을 또 내 조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남한에 오시게 됐습니까? 참, 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왠지 정말 이런 바보가 돼가지고요. 이런 말 듣기만 하면 저절로 눈물이 나고. 어떻게 지금 울리고 싶지 않았는데, 네. 조국이라는 말이 저한테 너무나도 그만큼 소중하다고 할까? 참 그래요. 근데 2011년 6월에 네. 제가 평양에서 조선의 여권을 밟아가지고 중국 해외 여행을 나옵니다. 네. 중국에 저희 사촌 언니분들이 한 6명 정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촌 언니들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늙으셔가지고 생전에 있을 때 빨리 우리 사촌 동생들을 데려다가 우리 아버지 앞에 인사도 시켜드리고 싶고 그러고 싶어서 제가 먼저 중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을 언니네 집에서 놀다 보니까 제가 원래 평양에 있을 때부터 간경화가 너무 심했어요. 네. 그래서 간복수로 6개월 동안 침상에 누워서 앓다가 조금 허전이 돼서 그래서 여권도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으로 떠나는 거죠. 네. 그래서 언니네 집에서 한 달을 휴식하면서 놀다 나니까 치료를 안 받고 놀다 나니까 병이 좀 더 심해져요. 네. 근데 치료를 받자니까 저는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는 우리하고 똑같은 세상인가 보다. 이렇게 좀 착오가 많았어요. 제가 좀 정말 바보거든요. 생각하는 게. 네. 그래서 내가 항상 태어나서부터 누리던 생활이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누리는 이런 생활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도 사회주의니까 그래도 뭐 돈을 내고 이런 세계라는 건 좀 들어서 알았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비슷하겠지 이런 생각에 치료를 받을 생각을 해요. 네. 중국에서. 근데 병원에 한번 갔는데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좀 저하고 뜻이 좀 맞질 않았어요. 내가 바라는 거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돈을 내래요. 그래서 아니 저 여기서 주사도 안 맞고요. 약도 하나를 안 먹었어요. 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당연한데요. 좀 병원에 가면 돈 내는 게 당연한 건데. 아니 주사도 안 맞고 약도 하나도 안 받았는데 무슨 돈을 내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그 순간에 알은 거예요. 북한은 그렇지 않나 봐요. 아니 의사 선생님하고 말하는 건 둘째고 약 먹고 주사 맞고 돈 낸다는 법을 몰라요. 제가 평양에서 6개월을 누웠다고 했죠. 네. 김치공업종합대학 병원에서 입원을 생활을 했는데 한국으로 말하자면 대학병원. 네, 대학종합대학 병원이죠. 네.
그런데 거기서 내가 6개월 동안을 어떤 주사를 맞고 무슨 약을 먹었는지 하나도 몰라요. 네.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내가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으니까. 다 무료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네. 네. 선생님이 병원에 허실에 내가 들어있는 허실에 들어와서 뭐 주사 닌길 놔주고 약 떼실 때마다 약 챙겨주고 하니까 이건 뭐 내가 아프면 니들이 알아서 챙겨서 나를 잃고 세워주겠지? 이런 생각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중국도 당연한 줄 알았는데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 그래도 듣기에는 중국은 그래도 경제가 이게 자본주의 시장 같은 게 좀 운영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하고는 좀 틀리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비슷한 걸로 알으셨네요. 제가 어떤 대비점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네.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니까. 네. 나쁘다면 왜 나쁜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하고 비슷하다고만 생각했지 어떻게 크게 다를 틀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우회하고 놀라니까 이건 상담비가 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바깥 세상이로구나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네. 그리고 상담한 것도 그렇게 돈이 드는데 제가 외국인이니까 보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치료받자니까 엄청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언니한테 언니 나 치료 받아야겠으니까 돈 좀 대줘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참 죄송하고 그래서 한 달을 있다가 끝내 생각한 게 내 힘으로 좀 한 달 동안 더 벌어서 치료를 좀 받고 부모님 앞에 제가 정말 재수로웠던 게 늙으신 부모님 앞에 내가 6개월을 침상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알았다는 거.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네. 근데 항상 부모님한테 좋은 모습, 건강한 모습만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나온 김에 조금이라도 치료받고 부모님한테 나 정말 괜찮아졌어? 이런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좀 치료를 받자 해서 심양의 식당에 한 달 동안을 서빙을 갑니다. 그 전에 그때 알게 된 게 브로커가 있었는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브로커를 하면 이제 탈북자들을 상대로 남한으로 보내주면서 돈을 일정한 부분을 떼어가는 분을 말하는 거죠. 네. 근데는 난 그때는 브로커라는 게 뭔지도 몰랐죠. 그렇죠. 네. 근데 그분을 알게 된 거는 평양에서 떠나서 내가 단동에 도착했을 때 알게 됐어요. 네. 단동에 착 오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다 나와서 평양의 북에서 누가 오는지를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미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네요. 네. 브로커들이. 그러니까 북에서 오는 사람들 보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일 대상이겠죠? 그래서 저 사람이 평양에서 왔거나 하게 되면 어떡하나 나를 유혹시켜서 아마 한국 데려오는 게 그 사람들 뜻이겠죠. 근데 그때는 너무 몰랐으니까 그분이 처음에 나 중국 땅에 생소한 곳에 내렸는데 몰라서 하니까 그분이 기차표를 떼주면서 언니네 집 가는 위치를 알려주더라고요. 내가 주소를 대주니까. 그래서 세상 밖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많구나 하고 정말 고마워했어요. 네. 그래서 언니네 집에 가서 언니한테 말을 했더니 그니까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시간 되면 우리 집에 놀러 와라 밥도 사주겠다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래서 그분이 내가 심양에서 일을 할 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니까 사실대로 말했어요. 언니네 집에 있다나니까 참 이거 치료비가 참 걱정이 돼서 나 혼자 내 힘으로 벌어서 치료 좀 하려고 한다 하니까 그렇게 모르냐고. 중국 사람들도 지금 다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오는데 자기 옆집 사람도 2달 동안 한국 가서 멀리 가서 돈 벌고 왔는데 엄청 많은 돈을 벌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라가지고 진짜 그렇게 멀리 2달 동안 왔다 갔다 할 수 있냐고 하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얼핏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평양에 있을 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중국하고 우리 북쪽하고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북쪽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밀수를 해서 뭐 중국 물품을 들여온다 이런 말을 얼핏 들었거든요. 그래서 북에 있는 사람이 중국 가서 이렇게 거래하는 것처럼 중국도 남한에 이렇게 밀수하는 그런 길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안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눈 감고 한 2달 동안 갔다가 돈 벌레 벌고 오면 되겠지. 정말 어리석었던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된 건데 그러면은 이제 밀행을 하신 게 아니고 그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오신 거죠. 탈북이 뭔지도 몰랐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브로커분이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해줬는데, 남한에 가겠다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렇게 브로커분이 이야기해서 남한으로 옵니다. 남한으로 와서 이제 거치는 과정이 지금은 바뀌었는데 합동신문센터로 일단 남한으로 오면 거기 제일 먼저 가죠. 인천공항에 탁 내리면
국정원에서 버스를 타고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차를 타고 국정원으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서부터 전 첫날부터 그 말을 해요. 나는 여기에서 살 사람이 아니다. 난 브로커한테 섞여서 왔다. 그러니까 난 내적으로 보내라. 그리고 그 말을 계속 하는데 내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 달 동안을 단식을 합니다. 국정원 안에서. 네네. 근데 그때는 한 달 단식을 하셨어요? 네. 근데 단식을 한다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내가 이렇게 안타깝고 반항한다는 거를 난 보여주자. 이런 생각에서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매 끼마다 국정원 요원분이 내 옆에 와가지고 강제로 밥 먹으라고 막 옆에 지키고 있고 막 이랬거든요. 네. 어쨌든 합동신문센터에서 이제 나는 브로커한테 속아서 남한으로 오게 됐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의지의 표현으로 한 달 동안 이제 단식을 했는데, 네. 합동신문센터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합동신문센터에서는 얼마나 있었죠? 석 달간 남들도 다, 모든 분들이 석 달 동안 있어요. 석 달 있고, 그러면 하나원으로 또 옮겨서 석 달을 있습니다. 하나원은 뭐 하는 곳이죠? 하나원은 국정원에서는 이거 북에서 한 사람이 맞다. 조선족이 아니고. 그리고 신원을 조사를 하죠. 그래서 확인이 되면 하나원으로 보냅니다. 거기는 이 남한 세계에 대한 정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 어떤 것들을 배우셨어요? 남한에서 쓰는 대체로 이런 문화 말이라던가 생활 풍습,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거기서 3달 있고, 그럼 이제 총 6개월 정도 남한에서 있다가 또 어디로 옮기셨어요? 6개월 하나원 생활을 끝내고? 네. 하나원 생활을 끝내고, 되면, 임대 아파트를 하나씩 줍니다. 집을. 네. 어디로 가요? 제가 경상북도 경산시에 거기 집을 배정받아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서울의 강서구 쪽에 가양동에 탈북자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그 멀리 경산까지 내려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경산이 뭔지 서울이 뭐 어딘지도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원에서 말하는 게 내가 의류 양장사예요. 네. 그래가지고 내 전공을 살리자면 대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양장사가 뭐죠? 옷 만드는 패션 디자이너라고 하죠. 패션 디자인, 옷을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네. 그 전공이었는데 내 전공 부분으로 가자면 대구를 가야 된다. 대구가 섬유도시라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대구에 집이 없어서 거 가까운 경산으로 가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왔던 거죠. 와보니까 뭔 섬유도시예요. 내가 지금 갈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섬유도시라고 해서 대구로 갔는데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섬유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참 답답한 게요. 네. 여기 도착하자마자 제가 양장기능사 시험을 봅니다.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가기술 시험이죠. 그래서 94점으로 제가 1등을 해요. 네. 그래서 무슨 돈도 받아요. 네. 무슨 돈 잘했다는지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내 분야로 들어갈 수 없었고 현재는 학원까지 다녔는데 그 패션 쪽 섬유 관련된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영천에 있는 PVC 전선주를 재활용하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한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근데 지금 이렇게 나는 내 조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한겨레 신문에 나오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어떻게 알려지게 됐습니까? 그 말하자면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네요. 네, 시간이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중요한 내용들. 그러면 한겨레에 나갈 때까지 내가 정말 너무 아프고 나 혼자 참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내놓은 거잖아요. 그만큼 내 아픔이 컸어요. 여기 와서 난 과양으로 막 보내달라고 하는데 꾼이 안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국정원에서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다는 서약서를 안 쓰면 국정원에서 죽을 때까지 못 나간대요. 그래서 네가 여기서 죽어도 그 누구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 써야만 나간다 하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내가 여기 있는 거 누구도 모르잖아요. 근데 죽고 싶진 않았어요. 어떡하나 살아서 과양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알은 게
이제 하나원에서 나가면 6개월 만에 탈북자들은 여권을 준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서약서를 씁니다. 어쩔 수 없이 내 우사와 상관없이 네. 그 북으로 가기 위해서 네. 서약서를 쓰신 여권을 거예요. 받기 위해서 네. 여권을 받기 네. 위해서 그래서 나갔는데 6개월 만에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가 여권을 신청을 합니다. 네. 근데 안 나와요. 그래서 네. 한 8개월인가 있다 또 신청을 해요. 네. 근데 국정원에서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일로 전화를 합니다. 국정원에. 네. 그러니까 네. 당신은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지키냐? 네. 당신은 절대로 여기서 사는 한 여권이 안 나온다고. 네네. 그게 너무 날강도 같은 세상인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나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주민등록증까지 줘서 내보냈으면 여권은 최소한 인간의 보편적 권리가 아닐까. 네. 여행의 자유국가인데 근데 여권이 안 된대요. 네. 아, 그 다음에는 제가 저 고향에 갈 수 있는 길이 정말 막혔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밀항을 시도합니다. 밀항요? 네. 밀항선을 해서 했는데 2천만 원을 내래요. 네. 근데 그때 당시는 1년밖에 안 됐는데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래서 끝내 그걸 포기가 됩니다. 네. 포기하고 다시 또 알아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네. 공문서 위조하는 게 있더라고요. 주민등록증, 대학 졸업증 위조하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남한에 와서 나쁜 것만 제일 먼저 배우셨어요. 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근데 그건 나쁘다는 걸 누가 말해준 사람도 없었어요. 네, 저한테. 네, 네. 국정원 분들이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그거는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이트 들어가 네. 봅니다. 근데 네. 보니까 위조 여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 이것이로구나. 이것이면 내가 갈 수 있구나 해서 그 사이트 들어가서 접촉을 합니다. 네. 그래서 브로커한테 또 전화를 해서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거 신고하면 안 될까봐 저 조선족이에요. 네. 근데 불법 체류하고 있는데 예. 저 중국에 가야 되는데 여권을 좀 해달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250만 원에 원래 계약을 했는데 더 중에 절반쯤 해가지고 위조 여권 만들어서 파일로 보냅니다. 저한테 컴퓨터로. 네. 그래서 받았는데 다시 250만 또 내래요. 그래서 처음하고 약속 틀리지 않냐 하니까 비자 받는 게 또 250만 원이 돼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웅당하다 나니까 당장 내일 아침에 경찰에다 이 여권을 신고하겠다. 네. 아, 나 무섭잖아요. 정말 네. 겁이 많거든요. 나는 네. 불법으로 만든 거를 네.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렇죠. 너무 네. 무서워서 네. 밤새고 고민을 하여 그다가 밤 10시에 나를 담당하는 경찰한테 그 파일을 보냅니다. 네. 위조 여권 파일을. 네. 그래서 나 이거 위조 여권 하려고 했다는 걸 내가 자수를 하게 돼요. 네. 하지도 못하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국가보안법에 걸리게 됩니다. 네. 손에 재보지도 못하고 그러다 나니까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으로 걸리게 된 게 잠입 탈출죄, 네, 예, 그러니까 시조죠. 네, 네. 그죠. 네. 위조 여권, 공문서 위조죄, 그다음에 잠입 탈출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국가보안법 걸리는데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북으로 가기 위해서 뭐 간첩 행위를 했다는 그건 무슨 소린가요? 그게 생각하다 나니까 위조 여권 했는데도 갈 길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생각한 게 혹시 간첩이 되면 국제법에 강제 추방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간첩이 되자니까 중국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중국어 없이 나 간첩이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니까 뭐 원정화 사건이나 뭐 유송 사건, 간첩 조작 사건이 있더라고요. 네. 인터넷에 거기 보니까 탈북자 명단을 북에 보냈다는 정황이 있어요. 네. 아, 이거면 간첩이 되는구나. 그거 네. 배운 거예요, 인터넷에서. 네. 네. 그래서 어느 탈북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가서 한 17명의 탈북자 이름 주소를 제 휴대폰에 입력을 해요. 네. 하고 9일로 경찰에다 전화를 합니다. 제가. 네. 네. 아, 제가 지금 북쪽에 보낼 정보를 수집했어요. 빨리 와서 나를 좀 멈춰주세요. 네. 그게 6월 2일 날이에요. 네. 전화했는데 열흘이 돼도 날 잡으러 안 옵니다. 네. 아, 이거 뭐지? 간첩이라는데. 이적 혐의를 했는데 네. 간첩 행위를 했는데 잡으러 안 왔어요. 잡으러 안 와요. 네. 그래서 6월 13일인가쯤 돼서 다시 또 전화를 합니다. 네. 네. 나 좀 만나자. 네. 이번엔 그래요. 그래서 만나는데 그 경찰분들이 2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휴대폰을 보여줍니다. 아예. 네. 네.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탈북자 명단을 수집했어요. 이거 네. 북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거 보여줘요. 네. 그렇게 증거를 보여줘서 제가 간첩이 돼가지고 작년 7월 19일 날 드디어 간첩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예, 감옥에 구속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셀프 간첩 행위를 하고 네. 셀프 간첩 신고를 하고 네, 감옥에 수감이 되셨는데 1년 정도 있으셨다고요? 제가 10개월 감옥생활, 징역생활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지금 올해로 횟수가 4년째죠. 여기 네. 남한에 오신 네. 게. 근데 지금 그렇게 고향에 가고 싶은 이유가 네,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사람은 세상에 날 때요. 부모, 그다음에 자식, 조국, 우리가 선택할
부분이 아니에요. 네. 여기 방송하시는 분도 선택해서 부모 아래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이게 천륜이라는 게 아마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나도 북쪽이 내가 원해서 내가 북쪽에 태어나고 싶고 우리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은 게 아니라 천륜인 거죠. 그랬다면 그 천륜에 성실하게 지키는 게 인간의 도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땅은 정말 내가 태어나서부터 나를 정말 애중지 키워주고 공부시켜줘서 오늘까지 내가 살아있게끔 만들어준 나를 오롯한 정말 사람으로 키워준 정말 너무 소중한 자국이고요. 저희 부모님 정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부모님? 75예요. 아버님께서. 네. 네. 그 어머님은 72이고요. 네. 많이 편찮으시다고요. 어머니가 폐암으로 지금 딸하고 올해를 넘기지 못한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딸한테서. 네. 그거 보니까 더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순간순간 맛있는 거 먹고 공기 마시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죄스러워요. 우리 부모님께서 딸을 기다리면서 흘리는 그 눈물을 팔아서 내가 행복해야 된다면 그게 뭔 자식일까? 차라리 내 한 목숨 다 바쳐서 내 부모님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거.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정말 행복하고 기쁜 모습으로 즐기다 보낼 수 있다면 난 뭐든지 바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그리운 또 딸을 만나기 위해서 자살 시도도 몇 번 하시고 실제 뭐 동맥을 절단하는 그런 뭐 위험한 그런 행위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북의 가족이 어떻게 되죠? 부모님 말고 아버지님 계시고 제 형제가 3명이에요. 네. 일남 이녀로 있고 제가 맏딸이고요. 딸 1명 있어요. 20살 났거든요. 남편 얘기를 안 해서 많은 분들이 이혼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남편은 김책공업종합대학병원 의사로 있고 지금은 가장으로 승진돼 있네요. 가장으로. 그러니까 남편 그러니까 딸하고 3인 가족이요. 네, 남편하고 저하고 딸하고 살았어요. 네. 그리고 평양시에서 사셨고요. 근데 지금 근데 많은 기사를 찾아봐도 남편 보고 싶다는 소리는 없고 딸과 엄마 아버지만 보고 싶다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요. 남편 그렇게 안타깝게 보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몇 년 사셨죠? 북에서? 20년 살았는데요. 남편보다는 아니 북에서 지금 결혼해서 20년 사셨고 살았죠. 총 북한에서 42년을 살았습니다. 42년을 북에서 살았고 남한에서는 지금 4년째 사신 거고 남편하고 결혼 생활은 20년. 네, 근데 남편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에는 우리 부모가 차지한 자리가 너무 커가지고. 네, 지금 여기 남한에서는요 이런 우스갯소리를 해요. 40 넘어서 주말 부부 하는 사람들은 전생에 엄청난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주말 부부를 한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북이나 남이나 똑같아요. 40 넘어가면 친구가 좋고, 너무 우셔가지고 제가 좀. 전 아니에요. 전 첫째도 둘째도 제 부모예요. 부모가 첫째고, 그다음 자식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남편입니다. 그래. 남편분이 방송을 만약에 듣는다면 많이 섭섭하실 것 같은데. 그럴 것 같네. 네. 근데 이제 뉴스타파라는 대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우리 김현희 선생님의 어떤 이런 사연들이 소개를 됐는데 또 이제 따님하고 전화 통화한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전화가 가능한가요? 아마 많은 탈북자분들이 북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도 하고 돈도 보내고 뭐 이런 거는 뭐 일반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통화를 하시게 됐어요? 북쪽의 그 국경에 그게 중국 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얼마든지 전화할 수 있죠. 전화하면 그 중국 폰이 북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지역이 그러니까 중국 통신을 받는 거죠. 따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밤마다 편지를 쓴다고 그러는데, 편지 한 토막 혹시 들려주시겠습니까? 편지요? 이거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을 못 해가지고 지금 딸한테. 그러면 딸한테, 영상 편지를, 이제 저희 방송에서는 영상 편지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상 편지 부모님과 딸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를 잠깐 듣고, 이야기 이어갈까요? 엄마. 엄마 많이 힘들지? 난 많이 보고 싶지? 정말 죄송해요.
정말 나는 죄송하단 말밖에 못하겠고요. 하지만은 너무나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 한순간도 이게 좀 부모의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고요. 정말 내 살 좀 떼는 것처럼 너무 아픕니다. 저 지금 중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은 지금 내가 중국에서 치료받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전 이게 남조선에 지금 옥류가 돼가지고 정말 꿈에도 가고 싶은 저곡에 엄마 품으로 지금 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꼭 갈 겁니다. 엄마가 계실 때 꼭 돌아갈 거니까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가 갈 때까지 제발 좀 기다려주세요. 제발 좀 먼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 죄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갈 때까지만 부디 기다려주세요. 영구마, 정말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돼가지고 우리 딸 너무 힘들게 해서 너무 미안해. 엄마는 정말 우리 딸 안아보고 싶고 네 얼굴 진짜 딸. 하지만 엄마는 절대로 부끄러운 엄마가 아닐 거야. 우리 영금이가 걱정하는 그런 엄마 아닐 거야. 엄마는 당당한 엄마고 떳떳한 엄마고 자국의 딸이고 우리 영금이의 당당한 엄마일 거야. 그러니까 엄마를 끝까지 믿고 엄마 다시 만나는 날까지 꼭 건강해서 기다려주길 간절히 바랄게. 딸 너무나도 사랑한다. 엄마 언제쯤에 올지 예견이 언제쯤일 것 같아요? 정말 최고로 길면 모르겠어. 한 1년, 2년 걸릴 것 같아. 엄마 나 기다릴게. 나 정말 손꼽아 기다려요. 엄마 이렇게 살아있는 엄마, 건강한 엄마하고 전화할 거 알았기에 나 아직도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딸 너무 보고 싶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미안한 소리 하지 말라니까. 네, 방금 들으신 내용은 뉴스타파에서 우리 김연희 씨하고 그 20살 딸하고 전화했던 내용을 잠깐 들으셨는데요. 우리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께서도 많이 좀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연희 씨가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나는 사상도, 정치범도 아니다. 나는 그냥 보고 싶은 내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고 내 딸아이가 보고 싶어서 그 아이, 그 부모가 있는 북한으로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남편분도 지금 굉장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너무나 많이 슬퍼하셔서, 제가 좀 약간 우스갯소리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김연희 우리 선생이 굉장히 남편이 보고 싶다고 그래요. 지금 이 순간도 남편분이 많이 생각나죠? 여기 오니까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거 정말 나를 위해서 지은 노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얼핏 했었어요. 근데 네. 여기 오니까 제일 후회되는 게 이렇게 생리별 당할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아플 줄 알았으면 있을 때 남편이 있을 때 정말 조금만 더 잘해줬을 걸. 그때 왜 내가 너무 무심했을까. 사소한 것에 감정 내고 터닥거리고 그런 게 너무 후회가 되고 정말 좀 더 잘해줬을 걸. 이제 내가 가면 몇 배로 정말 보상하고 싶고 좀 죄송하다는 걸 일생 갖고 싶어요. 네, 남편분하고 네. 혹시 가시게 되면 정말 더 멋진 연인 같은 친구 같은 그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스튜디오에는 또 한 분의 탈북자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이분은 우리가 기존의 탈북자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상반대로 주장을 하고 계세요. 대북전단을 탈북자분들이 많이 날리고 계신데, 대북전대
전단도 반대 그 입장을 갖고 계시고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갖고 계세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경호 씨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인권법하고 대북전단 그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신데 좀 짤막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글쎄, 북한 인권법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뭐 우리 민족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만들었대서 그 사람들이 하란 대로 하는 민족이 아니래요. 네. 네. 무슨 그 사람들 하라면 하고 우리가 하지 말고 또 북한 인권법을 서로 자기 북한 북쪽도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다 같은 민족인데 지금 체제가 서로 갈라졌는데 왜 서로 비방함이 해야 되겠는가? 네. 난 이거는 마땅치 않다. 네. 북한 인권법 전에 남한에 오는 우리 탈북민들이 인권부터 먼저 지켜져야 된다. 네. 또 북한에 대해서 서로 비방하고 이런 건 좋은데 좋아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면 간첩이나 정북, 친북이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거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요.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대북전단은 탈북자 단체에서 많이 날려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대북전단은 그게 뭐 아무런 의미도 없이요. 그게 뭐 들어도 안 가는 일이고 그리고 또 이미 전에 남북 교류가 이루어질 때 서로 그 교류를 통해서 북한 쪽 사람들이 남한테서 잘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교류를 통해서 하는데 그 뭐 대북전단을 보낸 데서 선전물로 해서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는 행위예요. 오히려요? 네, 오히려 야, 이 남한에서 이거 우리 민족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보내면 안 돼요, 절대로. 네.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서로 자연스레 알게끔 해야지. 네. 응? 이거 뭐. 대북전단은 오히려 반감만 일으킨다. 네, 반감만 일으키고. 네, 그리고 작년 올해 뉴스로 많이 도배됐던 내용이 장성택 처형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2014년도 언제 탈북하셨죠? 12월 달에 2014년 12월 고향을 떠났는데 내가 네. 떠나기 전에 장성택 처형을 돼서 뜨는데 뭐 북한 주민들은 매우 좋아해요. 왜요? 부정부패로 해서 네. 주민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하니까 만세를 불러줘요, 그 사람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조금 다르네요. 그러니까 네. 그 북한에 계실 때 장성택 씨가 처형이 됐나요? 네, 제가 있을 때 처형됐어요. 네, 근데 북한 분들의 여론은 부정부패가 너무 네. 많고 권력 오용 남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환영하는 분이에요. 완전 그 방송 특별방송으로 나오는데 특별방송으로 나올 때 주민들 자체가 다 이 완전 만세를 불렀다고요. 네. 좀 다른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현희 씨를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네. 여러 가지로 많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같이 북에 그 고향을 두고 계신 입장에서 좀 어떻습니까? 짤막하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정치, 체제, 이념이 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서로가 왔다 갔다, 서로가 김현 씨 오늘 가고, 내일은 또 오고, 또 다른 사람 가고 할 때 서로 민족이 통일이 길이 빠르지 않겠는가. 네. 난 이것 때문에 이걸 주장해요. 보내야 된다고. 네. 많이 의지가 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속 좀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시간이 허락하면 오늘 북한 바로 알기 이래서 북한 말에 대해서 퀴즈도 내고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허락지 않아서 근데 이제 북한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우리 김현 쌤께 여쭤볼게요. 북한은 이제 여기서는 많은 논쟁거리가 있어요. 무상 의료다, 무상 교육이다, 무상 보육이다. 근데 북한은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요? 뭐 언제부터 실시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제가 좀 부식한 데가 있어가지고요. 태어나서부터 전 받고 살았으니까. 네. 그건 우리 태어나면 3개월이면 매 공장마다 공장 타가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직장 나가면 그 공장에 타가소나 유치원에 애를 맡기고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2시간에 한 번씩 공장 타가소에서 애 젖도 먹이고 벌 수 있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인민학교에 입학을 해서
임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대학 6년 이 동안에 우리는 무료 교육제예요. 네. 돈 한 푼 안 내고 여기 오니까 등록금 뭐 대학 이런 거 깜짝 놀랐어요. 네. 등록금 왜 내지? 내가 공부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부강을 위해서 기술을 바칠 건데 왜 내가 돈을 내야 되지? 하고 대학도 무료라는 그쵸. 거죠. 그래서 이해를 정말 못했었는데 그 교육 체제는 그렇게 돼 있고요. 정말 우린 무료 교육제예요. 돈 내고 학교 간다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의사 진료도 병원은요. 집으로 찾아온다고요. 네. 여기는 아프면 아무 지역이나 갈 수 있지만 우리는 허담정제가 있어서 내가 태어나서부터 어떤 병을 앓으면서 살았는지 담당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이 전문적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이 집에 찾아와서 어떠냐 이런 것도 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북에서는 이제 노숙자들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우리 두 분 정말 멀리서 대구에서 이렇게 올라오셔서 많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따님을 어머님을, 아버님을 꼭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한 10초 정도 시간 될 것 같아요.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 평양에 제가 어제 아랫가 TV를 한번 봤는데 그 평양 모습을 보고 이게 바로 천지 개벽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4년 전에 떠났는데 한 50년 떨어져 있더라고요. 내 생각이. 네. 그리고 그 정말 웅장하려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앞으로 누려가야 할 우리 민족의 자산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과 북이 전쟁과 대결 이러지 말고 좀 이런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에 이런 분단을 끝장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8.25 합의 사항을 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우리 자주 통일의 길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합니다. 네, 남과 북이 빨리 통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 이렇게 고경호 우리 김현희 씨 나와서 많은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